네, 우리 좌파의 최정병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설 잘 쉬시고요. 예, 저는 뭐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을 보니까 귀성객들이 뭐 굉장히 많이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그냥 쉬겠다는 분들이 뭐 우리 국민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걸로 조사된 여론조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제가 매년 이제 설 추석 연휴 네. 명절 때는 동대구역에서 네. 기해양 인사를 하거든요. 예. 한 가지 특징이 웃음이 사라졌어요. 기양을 하든 뭐 고향을 가든 네. 동대구역에 오는 분들이 손에 선물도 많이 들고 많이 웃으면서 나오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줄어들었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던데 이분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상황보다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네. 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직접 보고 왔거든요. 네. 또 이번에 대구 와서 여러 뭐 서문시장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 그 장동혁 대표 서문시장 왔던데 뭐 좌파들하고 푸대접 받았다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직접 갔던 사람이 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 한동훈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강하게 싸워라. 좀 강하게 해라. 이런 대부분의 마음이 있고 네. 이제 뭐 한동훈한테도 속고 뭐 많이 속았잖아요. 이준석도 그렇고 뭐 그래서 홍준표한테도 그렇고 이제 물기박수는 안 치겠다. 제발 좀 잘해라. 예.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네. 네. 거기에서부터 지금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 소위 푸대접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네. 바람이에요. 서문시장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자꾸 막겠다는 거잖아요. 아하, 예. 그럼 예. 결국 이제 지방선거에 장동혁 국민의힘이 승리를 바라는 쪽하고 실패를 바라는 쪽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네. 뭐 승리 바라는 쪽은 자유파 국민들 이재명 독재 안 된다. 마지막 5권 지방 권력은 가지고 가자. 네. 그리고 좀 강한 야당의 모습이 보이면 좋겠다 이거고 실패를 바라는 쪽은 뭐 그야말로 민주당 독재에 걸림돌 되니까 네. 이제 장동혁 더 크면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 장동혁 지방선거 지면은 뭐 자기들이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예. 착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뭐 지방선거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 뭐 이재명 중심으로 지방선거 치른다는데 아이고 잘 됐구나. 잘 됐구나. 너무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이재명 중심으로 지방선거 치른다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저 이재명이를 뒤로 숨길까봐 사실은 좀 걱정했죠.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통령이 말이 많아진다. 이재명 정권이 역대 좌파 정권이 자꾸 시장 개입, 부동산 시장에 예. 개입하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네네. 말이 많아지는 것은 조급한 거고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야 숨길 수 있지만은 다음 총선까지는 못 숨겨요. 네. 뭐 저는 뭐 부동산 정책 거의 졌다 이제 실패했다 네, 이렇게 이미. 보는 예. 사람이라서 아니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세금 많이 때리고 규제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악마화를 시키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는 참 갔더니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예. 지금 그 이재명의 그 소위 그 바깥에 보이는 부동산에 대한 뭐 그런 대책 말로 막 조지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 많으니까 모여 보면은 야 그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래. 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이제 SNS로 붙어버렸잖아요. 네. 잘했다. 그러니까 예. 지방 사람들 다 알아요. 집 5개, 6개 있으면 그 있어봐야 10억도 안 돼. 다 합쳐도. 그러기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집 가진 사람이 지방 사람 뭐 다주택이다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너 그 지방에 와서 좀 살아봐. 예. 특히 보령은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인구가 자꾸 지는 지역에 그 집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저는 애국이다. 애국이다. 이래 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사실 이게 수도권 빼놓고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미분양 문제 해결하느라고 아주 어려워하더라고요. 대구는 뭐 권영진 시장 때 분양을 아직 워낙 허가를 많이 줘가지고 예. 그 홍준표 시장 딱 하나 잘한 거 이제 허가 안 주는 거야. 아하, 허가를 예. 그거 중단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여파라는 게요. 네. 집에 허가를 많이 주면은 새 집도 안 나가고 헌 집은 집값 떨어져요. 아하, 재개발은 그렇지, 더더욱 안 돼. 거기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안 그래도 경기 나쁜데 네, 네. 대구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죠. 제가 지방을 많이 다녀보는데 이 공실 또 빈 아파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그다음에 대구 시민들의 분노 중에 하나는 예. 대구 국회의원들이요. 저는 뭐 동료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에 후배고 뭐 선배는 없죠 지금. 그런데 아이고, 대구 국회의원들이 막 대구 어렵다 이러는데 국회의원 5명이 대구 시장 출마했어. 그것도 이진숙한테 여론조사에 또 지게 나와.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보고 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예. 저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고 있나 이런 애처로움이 있어요. 네. 뭐 네. 저는 대구 국회의원들을 정말 애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 잘못된 것 같다. 예. 저들이 이제 이재명이를 뭐 원톱으로 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까 뭐 참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인데 예, 그런데 이게 또 이재명이라는 자의 이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죽혀주면은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설 연휴 때 부동산 가지고서 뭐 글을 뭐 한 20번 가까이 올렸다고 나경원 의원이 페북에다가 썼던데 이거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할까 지가? 아니요. 뭐 통계를 받으면은 이거는 실패다 이래 보잖아요. 네, 네. 역대 좌파 정권 무너진 게 부동산 문제인데 자기도 거기에 올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올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족쇄 걸린 새가 막 발버둥 치는 것 같다. 그럼 그런 더 느낌이 다치지. 자꾸 들어야. 그렇지 않으면은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안 두잖아요. 네. 무리수를 안 두는데 문제는 뭐 진단 자체를 잘못하니까 네. 대책이 잘못 나옵니다. 뭐 공급량을 늘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은 요연해요. 말은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부동산은 좌파 정권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는데 적절한 규제, 적절한 공급만 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우파 정권 다 잘해가 부동산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개념에 네. 충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좌파 정권은 본질적으로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특히 뭐 토지공 개념 또는 뭐 주택공 개념 이런 것들이 무슨 정의와 선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가 갑자기 나 빨갱이라고 해도 좋다 막 이러면서 사회권 얘기를 막 하고 뭐 나서잖아요. 추미애 조금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 자꾸 하는데 시대는 바뀌고 결국은 그들의 시대는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동의 시대다. 이 반동의 시대인데 또 부패하기까지 했어요. 또 저끼리 또 잘 싸우고 또 저끼리 권력 투쟁한다고 또 난리야.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번 지방선거 방어를 잘 하시면 우리가 선전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게 지방선거는 마지막 남은 이재명 독재를 막는 하나의 방어막이거든요. 네. 그 국민들께서 많이 아십니다. 뭐 조중동까지도 뭐 이재명 띄우고 한 장동혁 체제 대표 체제를 비아냥거리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비아냥은 그들의 세상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지난번 당대표 쌍권이 했던 그런 거를 막아냈던 당원들 막았죠. 당대표 문제 뭐 이러한 조금 국민의힘에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과 또 자유우파 국민 중에서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은 저는 지방선거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김정혁이가 이제 제명 처리됐고 배현진이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가 나왔고 배현진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당원권 1년 정지가 나왔는데 저거를 그 한동훈 일당들이 또 뭐 오세훈까지 가세해서 뭐 장동혁 대표가 내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보수위장 족벌 어른들이 그냥 그대로 가세해서 확성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조중동의 민낯을 다 봤고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그런 민낯을 다 봤는데 네. 결국은 그들하고 한 패가 누구냐 이래 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간 한동훈이 한 패예요. 아. 패거리끼리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그들로 봐서 반동은 또 누구냐? 장동혁인 거야. 네. 조중동의 압박에 굴종하지 않고 당내부터 좀 청소하겠다. 네. 그런데 배현진은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거 한동훈 문제 없었으면 저건 그냥 제명감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아동 문제를 그냥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국회의원들이 살아난 적이 있나요? 그런데 뭐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한 3개월 이렇게 더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좌파들이 에라를 합니다. 외부 환경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에서 당이 원칙 지키고 가면은 저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조중동 말씀하셔서 그동안 조선일보가 황태자로 키웠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당할 때는 김무성이를 황태자로 키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한동훈이를 황태자로 키웠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준석도 했죠. 그런데 조중동이 황태자 키운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은 예. 소위 조중동이 밀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예. 그래서 뭐 요즘 뭐 김무성이 뭐 TV조선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던데 네.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본인이 그 지금의 이 암흑의 10년 동안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가 좀 보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켜가 감옥 보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가장 폭탄 좀 많이 문 사람, 사저 가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 기업 알아보지도 안 해. 그리고 며칠 안 돼 가지고 감옥 보내야 된다고 한 사람이 김무성.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김무성을 정치판에서 완전히 근데 안 몰아내는 게 네. 뭐 김무성 패거리들이 윤석열 정부 때 뭐 좋은 자리 다 갔어요. 네. 예. 좋은 자리 다 갔어. 저는 국정 운영 그건 할때 김무성이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김무성 패거리를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다 알잖아요. 완전 정치 멘토라고 뭐 거들먹거리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예. 그 탄핵 과정에서 그 62사람에 대한 뭐 그런 부분 62사람 좀 잘못 나간 사람도 있어. 이철우 네. 지사 같은 경우는 잘못 들어갔는데 예. 그 사람들 행태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때요. 네. 최순실과 공모하여 그 한자로 탄핵시킨 겁니다. 네. 네. 잘 하셔야 돼요. 김무성이 한 얘기예요. 최순실과 공모하여 검찰에서 최순실과 공모하여 그거 나오자마자 탄핵 들어가본 거예요. 이게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탄핵을 몰고 간 자들이 네. 허황되고 허위인가 또 황당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 1심 선고가 저는 올 3시인데 네. 법리적으로 따지면 무죄예요. 예. 또 판사의 양심과 공정과 정의에 따라 해도 무죄입니다. 예. 그런 입장은 저는 변함이 없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 무너져도 한 곳의 희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입장에서 오늘 그 선거를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말씀 나누다가 보니까 김무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유대한 호국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오상종 단장이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김무성 징계 청구 기자회견과
징계 청구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됐죠. 중앙당 윤리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그 좌파들은 뭐 권력투쟁에 지금 뭐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분명히 실수가 나올 거다 이러셨는데요. 이게 이제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뭐 또는 정당에서는 어디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권력은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 공산당들은요. 권력투쟁을 하고 뭐 피바람을 불어도 뭔가 명분을 세워서 노선투쟁처럼 위장을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이것들은 명청대전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노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들은 저 공산당 좌파 역사에서도 정말 별종이다. 그 기본 주류, 네. 소위 정통 야당의 주류는 문재인 때부터 이미 벗어난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노무현 때까지 조금은 지켰죠. 문재인 때부터 거의 소위 말하는 주류 야당, 주류 민주당 네. 행태는 없어졌는데 저는 뭐 그냥 개싸움이라고 봐요. 개싸움이다? 투견장이다. 뭐 또 생긴 것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런 내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 저는 정청래 의원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 국회에 있을 때 저를 잡으러 계속 상임위 따라다녔던 사람이 정청래예요. 예. 저 조원진 저격수 역할을 했습니까? 저격수 정청래가? 가는 데마다 왔어. 내가 거기 행안위 갔더니 왜 안 나고 했더니 조선배 막을 사람 못하고 가라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러다가 뭐 정이 좀 들었는데 거기도 만만찮다. 단지 요즘 이제 김어준 약발하고 유시민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그거를 굉장히 예의 좀 주시해요. 저 사람들은 뭐 신 이재명 이식하는데 아직 새가 없단 말이에요. 새가 없는데 그냥 이재명 지지율만 가지고 그걸 따먹고 있잖아요. 소위 불나방들이지. 네. 권력이 잘 나갈 때 권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쫙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야당은요. 야당사는 버려요. 지지율만 떨어지면 바로 버려버리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저는 눈에 보이는데 뭐 총선 전에는 그래 될 거예요. 총선 전에는. 그런데 이제 이 지방선거가 예. 이제 시간이 뭐 그래도 한 100일 동안에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은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탓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뭐 거기에 잘했다 하는 국민들은 보수 국민들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소위 그 여론조사에 너무 치우칠 필요도 없다. 네. 뭐 여론조사로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가면은 된다. 그 전략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원칙, 소신, 그 다음에 우리 자유우파들의 통합 그런 부분들로 가면은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국민들이. 네.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 5명이 나왔는데 대구시장 하겠다고 그 이진수 위원장한테 다 지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최근에 발표된 한 두어 번의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 족벌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하고 또 대구 지역 언론이 보도를 할 때 보니까 이진숙을 빼더라고요.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도 빼더라고 기사에. 이제 뺄 수 없죠. 왜냐하면 뭐 여론조사 일이 나왔는데 그 한 가지는 네. 뭐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뭐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지역에 국회의원 12명 중에서 육선 의원하고 초선 의원 뭐 재선 뭐 같이 붙는다는 게 이게 정치가 잘못된 거죠. 그게 대구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예. 뭐 윤재호 원내대표 때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적대시되고 그걸 한동훈이가 그래가지고 예. 그 판이 깨진 거예요. 서로 연대라든지
이렇게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내놓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 지역의 대구 시민들은 안 그래도 지역이 쪼그라드는데 국회의원 12명인데 너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 좀 내고 해라고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와도 그것 막 그런 소위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대구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네. 근데 12명이 다 자기 팔 흔들어. 앉아서 요즘 앉아서 뭐 식사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지났구나.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게 네. 안에부터 뭔가 좀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뭉쳐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대강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국회의원들한테 제발 서로 간에 의견 좀 나눠봐라. 밖에서 볼 때 뭐라 하겠나. 12명 국회의원 중에서 5명이 출마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국회 부의장하고 초선이 같이 출마를 하면은 이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바람직하다고 할 건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시장 출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 2번 밥 먹으면서 조율하다 보면 뭐 대충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치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의견은 물어봐야 되잖아. 자 네. 이번에 뭐 우리 12명 중에서 뭐 우리끼리 하면은 대구 시민들한테 욕 엄청 먹는다. 네. 그 대구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아하. 그냥 지난번에 뭐 해보니까 그냥 잘해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에요? 대구 경제가 또 어떤 상황이냐. 네. 이런 부분에서는 대구 시민들 특히 국민들의 그 짐을 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라. 짐이라는 게 걱정거리를 좀 덜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계속 청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개엄 직후부터 늘 메시지에 청년 메시지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청년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계엄 이후에 1230 세대 청년 세대들의 그 자각과 활성화는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의미가 있다고 좀 보는데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인재영입위원회에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는데 조정훈 의원도 청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했는데 연일 공관위원장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청년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러니까 청년을 단순히 들러리로 세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뭐 구청장, 시장, 군수, 광역시장, 광역도지사 이거 다 청년이 할 수 있다.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달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당 78년사에 네. 보수의 청년들이 이렇게 아스팔트 나오면서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청년들이 모이면 몇만 명이 모여요. 네. 언론이 안 다룰 뿐이에요. 지역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지금 올바른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분들은 어쩌면은 윤호개인, 어쩌면은 부정선거, 어쩌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네. 각 생각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조금씩 다른 건 있지만은 자연스럽죠. 자기의 정치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 특히 국민의힘이 그 청년의 목소리를 받아야 된다. 네. 그냥 말로 받지 말고 청년 할당제도 중요하지만은 네. 한 단계 좀 올라가자. 단체장들도 뭐 기초든 광역도 도전할 수 있고 그런 단체장들도 젊은 사람으로 한번 가보자. 저는 그림이 이재명 정권 정청래 민주당은 노쇠한 소위 말하는 후보들을 낼 거예요. 네. 그들의 왜냐하면 서로 권력 암투 때문에 네. 정치력 있는 노쇠 새로운 인물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아하, 그런데 국민의힘은 가능한 선거 빨간 옷 입고 2번을 달고 나가는 후보들이 굉장히 젊어질 겁니다. 거기서부터 세대 교체가 들어갔다. 네. 이런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림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도 뼈저리게 그걸 느끼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대 교체로 네. 넘어가는 상황이 올 거다. 그것이 이제 시대 교체로 가는 게 2년 후에 있을 총선 그리고 이 소위 그 다음에 대선. 그 시대 교체는 총선 시점에서 시대 교체를 가고 정치의 혁명 개혁도 그 시점에서 가자. 지금 막 이렇게 한목에 하려니까 되게 부대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러한 지방선거가 그림 자체가 바뀌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논평하면서 그랬어요. 38살 부산시장 보고 싶다. 예? 31살 구청장 보고 싶다. 28살 시장 군수 보고 싶다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연령이라는 중요성이 나이에 뭐 선거에서 연령이라는 중요성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쭉 뭐 차광석 배우 단식하는데도 가보고 했는데 청년들의 생각이 굉장히 기성세대를 인정하면서도 옛날은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인정을 안 해요. 예, 따로 놀라 그랬지. 뭐 자유우파 그 아스팔트에서 또 좌파 독재에 싸우는 국민의힘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한 발 더 나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잘 수용을 하고 같이 나가면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체 보수 정당의 대변화 개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우리 댓글창에 그 우리 조원진 대표님 나오시자마자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 아예 합당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막 올라왔는데 몇 분이. 그런데 뭐 합당은 저희 우리 공화당에서 사실은 전체 그 지도부 그다음에 당원 전체에서 함의를 했어요. 예. 합당으로 우리는 가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도 또 이제 국민의힘에 전달했고요. 네. 또 이번에 사당 대표가 네. 모여서 황교안 대표께서 정광훈 목사님 한 2번 면회 하셨어요. 네. 3번 하셨구나.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종혁 사무총장을 대표로 지금 감옥 가 계시니까 예. 그래서 사당 대표가 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정한 거는 이재명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본다. 네. 그래서 이재명 독재 정권 퇴진 총투쟁하겠다. 네.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속개 총투쟁. 이재명 선거법 재판.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 그 대신에 뭐 윤호개인도 있고 부정선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수호.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각 당에서 각자 하던 대로 가자.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연대투쟁으로 가자. 네, 이렇게 했고 또 장동혁 대표가 명확하게 헌법학에 사법학에 독재 이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바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사당이 선거연대를 하나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 이번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네. 그게 우세했고 또 그렇게 사당 선거 국민의힘과 같이 사당 선거 연대 반대로 가는 사당 선거 연대는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우리 이제 이 사당 연대가 반 이재명 정권하고 투쟁도 하지만은 투표를 높여야 되겠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독재에 이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 네.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 또 거짓말하고 있는 이러한 민주당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투표장 가자라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투표 동료 우리가 운동으로 투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제는 조금은 용기 있고 조금은 정의로운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중심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를테면 부정선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투표해봤자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들을 또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2019년에 네. 부정선거 방지법을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고 예. 선관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네. 제가 그때 행안위 행안위 계셨군요. 간사도 하고 예. 행안위 있으면서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법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거다. 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사전 선거를 없애야 된다. 네. 이것은 똑같아요. QR 코드도 없애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사전 선거 폐지에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투표소 개표하자. 그건 선관위에서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 제가 답을 받은 거예요. 네. 투표소 개표는 경찰력만 보강해 주면은 왜 각 당의 후보들이 다 이제 저 참관인들이 들어가 있고 각 읍면 동당 한 명이잖아요. 네. 한 곳이거든. 그 투표소 개표를 해서 그것을 봉해 가지고 그냥 해 놓으면은 거짓말 못 하고 이동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각 당이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 1선거구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투표소 개표 상황으로 그 운동을 좀 하자. 왜냐하면 그것까지 민주당이 안 받는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부정선거에 인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방향을 정했고 네. 왜냐하면 이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뭐 시뮬레이션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표소 개표에 올인하자. 그래서 민주당을 압박을 해서 왜 투표소 개표까지 못하게 하냐. 예.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투표함을 개표하는 대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그 장소에서 개표하자. 아니 그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그 사전 선거 하잖아요. 예, 사전 그리고 읍면동이 한 곳에 네. 선거구잖아요. 그럼 예. 선거 끝나자마자 네. 바로 거기서 개표합니다. 개표하자. 참관인들이 있고 경찰이 해서 그러면 개표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한 일주일간 보관하는 보관하는 또 거죠.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옮기는 사항들은 이제 안전한 데로 옮겨야 되겠는데 예. 문제는 투표소 개표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허.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투표소 개표의 숫자를 그거 발표는 안 하더라도. 발표 못하죠. 발표는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각 정당 참관인들이 다 확인을 한. 그러니까 각 뭐 우리가 읍면동 가면 한 500, 600개, 700개 정도라고 보면은 그거 전체적인 숫자가 다 나와요. 네. 각 참관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너것도 누구 당에 가서 다 우리가 얼마 표를 받았다 이 정도는 다 알아도 된다. 근데 국민 공표는 다만 공표는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법으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정성 예를 들어서 사전 선거에서 저는 뭐 한 90% 99%까지는 부정 선거를 막을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네. 그리고 그거는 법을 고쳐야 됩니까? 법 고쳐야죠. 법을 고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하기 싫어도 국민들이 그럼 투표소 개표조차도 너가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몰고 가야 됩니다. 네. 그 또한 하나의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어쨌든 그 장동혁 대표는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당의 그 지지자들이나 또는 강력한 지지 의사를 가진 일반 국민들이 주로 투표를 하는 것이니까 저는 뭐 이번에 그 보수 자유파 국민들의 투표율이 훨씬 높이면은 예. 다 이길 것 같아요. 다 이긴다. 왜냐하면은 쟤들은 지금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편으로 네. 보면은 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너무 압승해도 안 된다는 세력도 있어요. 예. 그 정청래 대표가 공고히 가버리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다음 문제하고 되게 관련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하고 뭐 조혁당하고 이런 문제도 다음 공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들고 오면은 예. 자기 그렇죠. 공천자리가 자기 지역구 없어진다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 이재명이 아니고 자기 지역구 챙기는 자들이 더 많이 보인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 많이 힘든 모습을 명절 때 봤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유파 국민들이 또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되겠다는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말로 지금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 포로인 5권을 지방 권력을 지키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자유파의 최종병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